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드디어 사퇴합니다. 자, 옷을 벗는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는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요?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선될 때는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4.15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고 또 지지율도 이낙연은 상종가를 쳤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단임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옷을 벗는 이낙연의 지금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자,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자, 한국갤럽의 경우 정말 치욕적인 수치입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2020년 7월, 그러니까 당대표에 취임할 즈음에 이낙연의 지지율은 24%였습니다.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13%였고 윤석열은 7%였습니다. 게임도 안 되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당대표직 사퇴를 해야 하는 이낙연의 1월 지지율 10%입니다. 24%에서 10%로 14%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창피한 숫자입니다. 반면 이재명은 23%, 윤석열은 13%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이낙연이 그동안 당대표를 하면서 정말 많이도 까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슷하게 리얼미터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당대표에 취임하기 직전 7월달 25.6%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3.6%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임기를 시작한 것은 8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선출되기 전에 오히려 최고의 주가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더 높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이렇게 폭락한 겁니다. 2020년 7월 25.6%에서 2021년 1월 13.6%로 폭락했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23.4%입니다. 지금 이낙연의 13.6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자, 리얼미터는 조금 다릅니다. 이재명은 당시 19.6%였습니다. 지금은 23.4%로 올랐습니다. 윤석열은 13.8이었는데 지금은 18.4%입니다. 이낙연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한때 윤석열은 1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작년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했던 작년 12월 23.9%였습니다. 23.9 윤석열이. 당시 이재명은 18.2, 이낙연도 18.2 동률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낙연이 이 전당대회에 나서기 직전인 2020년 7월에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이렇게 잘 나가는 압도적인 1위였건만 당대표를 마감하는 지금 이렇게 추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 이낙연 대표 7개월간의 짧은 임기를 마치고 8일날 사퇴합니다. 퇴임합니다. 자, 이것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당대표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민주당의 당헌 당규 때문에 한 겁니다. 아마 이낙연은 이렇게 내신세가 처량해질지 몰랐을 겁니다. 자, 이낙연 대표 지난해 8월 이낙연 대세론 속에서 압도적으로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의 대권 당권 분리에 따라 대선 1년 전에는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8일날 그만두는 겁니다. 당시도 7개월짜리 당대표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당 당원들은 이낙연을 압도적으로 밀었습니다. 그랬는데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압도적인 정당 지지율 1위였던 민주당이 지금은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국민의힘에 뒤질 때도 있습니다. 이만큼 민주당 대표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문재인 모델을 따라했다가 망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문재인 모델을 따라 흉내를 내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이 전당대회 출마의 직전인 4.15 총선이 끝나고 한창 잘 나갈 때 문재인 모델을 따랐습니다. 7개월짜리
당대표 이거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대표는 당의 공식 조직과 역량을 최대로 활용해서 대선 주자로서 안착하는 문재인 모델을 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당대표를 지냈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까지 갑니다. 자, 이런 문재인 따라하기가 지금 이낙연에게는 독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전임 이해찬 대표와 달리 부드러운 당내 리더십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 눈치를 보는지 또는 강경 친문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지 이낙연이 보여준 모습은 좀 의외였습니다. 일방독주, 독재 정당 이런 비판을 들으면서 압도적인 의석, 170석이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이용해서 입법 독재를 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을 독식했습니다. 부동산 3법, 공수처법, 경찰청법, 국가정보원법, 대북전단금지법 모두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낙연 대표의 이미지에는 금이 가기 시작한 거 보입니다. 이해찬과 좀 다를 것이다. 강성이 아니라 부드러운 리더십, 협치를 할 것이다. 이낙연은 실패했습니다. 자, 임기 말에도 가덕도 신고한 특별법 등을 강행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이긴 하지만 정치인 이낙연으로서는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 170석이 넘는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리더가 됐는데 오히려 본인은 이렇게 반토막 나는 지지율을 갖게 됐습니다. 자,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했을까요? 일단 부드러운 대화 협상에서 실패했습니다. 또 하나 이 민주당 소속 정정순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이상직, 김홍걸 의원의 빠른 당적 처리, 정리 이때까지만 해도 이낙연은 박수를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오거돈 이 두 사람의 성추행 문제로 치러지는 이 4.7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바꾸었습니다. 답정너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비판을 강하게 받습니다. 자, 원만한 당정청 관계 이거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낙연 대표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이자 약점으로 작용한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맥을 못 춥니다. 그냥 청와대의 거수기로 민주당이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추미애 윤석열의 갈등에서도 역할은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낙연에게는 치명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1월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꺼냈다가 또 한 번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니 이대로 밀어갔으면 오히려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말만 꺼냈다가 망신 당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이낙연 약하구나. 지도자감이 아니구나.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지율이야말로 결과입니다. 자, 이낙연 대표의 7개월 8일날 끝납니다. 이제 평범한 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은 올라갈까요? 자, 이낙연 대표는 지금 4월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될까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여럿 망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특수한 경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도 41%입니다. 자, 이낙연 대표 문재인 케이스, 문재인 모델을 따라했다가 이제 8일날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당대표에서 물러납니다. 7개월짜리 당대표 보여준 게 있습니까? 보여준 게 없다고 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